음, 2021학년도 숭실대학교 수시 논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문항은 총 4개에 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1번에 대한 문항은 적분에 관련되는 문항이고요. 2번도 마찬가지 적분, 3번은 확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4번은 극한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도 역시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만족하는 문제로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보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자, 여기 제시문에 대한 거 있죠. 제시문을 읽고 아래 논제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데, 총 30점에 대한 것이 일단 만점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 숭실대 기준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제시문에 대한 것을 보면, 아마 이런 거는 여러분이 그 수 2에서 아마 좀 배웠을 겁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에 대한 속도가 VT, 요것이고, 시각 T에서의 그 점 P에 대한 위치가 X0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각 T 이꼴 B에서에 대한 위치를 X라고 하면, 이때 위치 X에 대한 것은 X0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처음에 대한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거죠. 즉 t 이퀄 a가 바로 처음에 대한 위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각이 a에서 b까지 변했을 때 이때 요 뒤에 대한 것이 얘가 뭐냐면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자, 위치의 변화량. 그래서 처음 위치에서 얼마만큼 위치가 변했는지에 따라서 나중에 대한 위치가 이렇게 해서 정해진다 하는 것이 일단 제시문에서 일단 주어진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위치라는 것을 속도를 적분을 해서 이제 구하는 내용이 될 건데, 자, 여기 이제 문제에 대한 것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는 선생님 저 오른쪽에 좀 잘라놨으니까 오른쪽 넘어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원점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자, 시작은 원점입니다. 자,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A, B는 다음 조건에 대한 것을 모두 만족합니다. 첫 번째, A는 시각 T에서에 대한 속도가 이거이고, 그 다음에 B는 시각 T에서에 대한 위치가 있을 건데, 그 위치는 시각 T에서에 대한 A에서 시각 T 제곱에 대한 위치와 같다라고 일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요 A에 대한 위치, 그리고 두 번째 A에 대한 위치를 찾으면 이때 점 A에서 시각 T 제곱을 넣었을 때에 대한 위치,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A에 대한 위치를 여기다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여기 요 칸 정도만 일단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편의상 A에 대한 위치를 AT라 일단 놓을게요. 자, 조금 확대할까? 자, 일단 AT가 놓으면, 아까 앞에서 보면은 처음에 대한 위치가 얘가 원점이니까 원점 0에서부터, 자, 인테그랄 시간이 0부터 시각이 t까지, 여기 vt, 여기 dt에 대해서 일단 접근하면 되겠고, 자,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t가 여기 있는 것처럼 6t-2에 여기 dt에 대한 값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을 이제 적분하면 3t 제곱 빼기 2t. 자, 적분 구간은 0부터 t까지가 되어서 얘는 결국 3t 제곱 빼기 2t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 A가 시각 t에서에 대한 위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거는 뭐 그냥 되겠죠. 자, 두 번째, 점 B에서에 대한 시각 T에서의 위치는, 자, 여기도 있었지만, 점 A에서 시각 T 제곱에 대한 위치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식에다가 T 제곱을 대입하면 3T에 대한 4제곱 빼기 2T에 대한 제곱이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로 여기 요거 파란색 표시할까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얘가 BT에 대한 위치가 일단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각각에 대한 위치가 주어져 있을 때, 자, 첫 번째 1번. 자, 두 점 A, B가 시각 T 이꼴 0 이후에 만나는 시각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결국 두 개의 위치가 같다. 이 말이 되거든. 그래서 결국 만난다.
것은 결국 위치가 일단은 같다라고 일단 봐주면 되겠고, 결국 위치가 같다는 것은 여기 위에 있던 두 개에 대한 위치의 값이 일단 같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면, 자, 내려가자. 자, A에 대한 위치 3t제곱 빼기 2t 얘와 B에 대한 위치 3t에 대한 4제곱 빼기 2t에 대한 제곱이 얘가 같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식을 오른쪽에 대해서 일단 넘겨주면 여기는 3t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t에 대한 제곱 플러스 2t 이꼴 0이라는 이런 식이 일단 나와진다. 자, 그리고 요 식에서 보면 공통적으로 t에 대한 것이 있으니까 t를 묶어내면 3t 세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 이꼴 0에 대한 값이 나와지겠고, 자, 이때 요 부분은 우리가 조립제법에 대해서 좀 쓰면 될 거니까 여기 옆에다가 조립제법을 해보면 3, 0, 마이너스 5, 여기 2 이렇게 하고, 그 다음 1 가져오면은 3, 3, 3, 여기 3 올라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해서 여기 0이 될 거니까,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식은, 자, t는, 자, 여기 인수가 t-1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t 제곱 플러스 3t 마이너스 2 이꼴 0이라는 이와 같은 4차 방정식에 대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 어쨌든 t가 0 이후에 대해서 만나는 시각을 다 찾아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이때 나오는 시각 t는 t 이꼴 0이 되든지 아니면 t 이꼴 1이 되든지, 또는 여기 3t에 대한 제곱 더하기 3t-2가 0이 되든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t가 0, 자, 또는 t가 1, 또는 여기서 t는, 자, 근의 공식에 의해서 얘가 6분의 여기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9에 마이너스 4ac. 자, 여기 곱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6 되고, 더하기, 곱하기 4를 일단 해주면 플러스 여기 24가 될 거니까, 자, 얘는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3에 대한 값이 나와집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t가 0 이후에 대한 것이니까 t가 0보다 크므로 결국 만족하는 t의 값은, 자, 밑에 쓸까요? 따라서 t는 1.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음수는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t는 여기 6분의, 자, 이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3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개에 대한 값을 일단 구해주면 첫 번째에 대한 정답이 나와지겠습니다. 뭐, 이 정도에 대한 문제는 좀 쉬운 형태에 대한 문항이니까 요거는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 문제를 보면 두 점 A, B가 시각 t 이꼴 0 이후에 마지막으로 만날 때까지 두 점 사이에 대한 거리가 최대가 되는 시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각에 대한 것과 그때 두 점 사이에 대한 거리값을 한번 구해봐라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여기 1번에서, 자, 1에서 만나는 시각이 결국 t 이꼴 1, 여기 t 이꼴 여기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3 요것이므로, 이때 마지막으로 만나는 여기에 대한 시각, 마지막으로 만나는 시각은, 자, 이 위에 있는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1하고 여기 6분의 여기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3인데 사실 여기 있는 이 값은 얘는 6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3을 뺀 것이니까 실제로 마지막을 만난 시각은 t 이꼴 1에서 일단 만나게 된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 t 이꼴 1에서 일단은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것은 이때 두 점 사이에 대한 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앞에 있던 요 부분 있죠. 자, A에 대한 함수식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B에 대한 함수식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일단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리는 게 조금 귀찮은 친구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두 위치에 대한 요것의
거리에 대한 것을 선분 AB라고 일단 표시해주면, 자, 이때는 B에서 A를 뺀 것에 대해서 그것의 차의 절대값을 일단 해주면 되니까 3t에 대한 4제곱 빼기 2t, 자, 그 다음 빼기에 A에 대한 거, 여기 3t 제곱 빼기 2t에 대한 요것의 절대값이 과연 언제 최대값을 가지는지 그걸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3t에 대한 4제곱 마이너스 5t에 대한 제곱 더하기 여기 2t, 자, 이것에 대해서 일단 하고, 실제로 얘가 0이 되는 값은 아까 앞에서 구했던 t 이퀄 1과 t 이퀄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3에 대해서 이야기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우리는 사실상 이것에 대한 최대값을 찾아야 되니까 요 안에 있는 것을 ft라 둬가지고 이 ft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나중에 절대값을 일단은 취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ft는 여기 3t에 대한 4제곱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2t라 일단 하자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에 대한 것을 한번 그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얘를 미분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려면. 그래서 12t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2. 그래서 이거 있고 0을 만족하는 t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되고, 자, 전체적으로 2를 약분해주면 6t 세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1 이꼴 0 이라는 이와 같은 3차 방정식에 대한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조립제법을 쓰면은 6, 마이너스 5, 0, 1.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 와야 돼요. 그래서 6, 마이너스 1 오면 안 되지. 여기 하나 잘못 적었죠? 요거 자리 바뀌었네. 0, 여기 마이너스 5.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6, 여기에 6, 여기에 1, 여기에 마이너스 1 해주면 여기가 0 되고,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식에 대한 인수분해는 t 플러스 1과 그 다음 6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 이꼴 0이라는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에 대한 것이 일단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런데 실제로 여기 t 플러스 1에 대한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은 현재 t가 0보다 큰 범위니까 얘는 결국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겠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해에 대한 것을 구해주면, 자, 2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공식에서 얘는 6분의 짝수 공식 있죠. 여기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에 대한 제곱 9. 자, 그 다음 빼기 h 해주면 6이 될 거니까 얘는 6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에 대한 값 해서 이렇게 나와지는 거야. 아, 따라서 결국 여기에서 그 값은 두 군데를 갔지. 그리고 t 여기 이걸 t1이 나자. 6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 요거 하나와 t2에 대한 값 얘를 6분의 3 플러스 루트 3에 대해서 일단 다 생각해 보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개에 대한 것은 둘 다 1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얘는 반드시 1보다 작고, 요것도 잘 보면 여기가 약 1.732에 대한 값이니까 얘는 1보다 작은 값이 되니까 결국 이 두 군데에서 결국 그 값에 대한 것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t1이 t2보다는 더 작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이 부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자, 정리하면 0, 그 다음 여기 t1, 자, 좀 올립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t2, 그 다음 여기가 1. 이와 같은 범위가 일단은 만들어진다는 것이 되겠고, 이때 t1과 t2는 저기 위에 있는 바로 6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 이퀄 0에 대한 근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t1, t2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 t1과 t2에 대해서 결국 해를 최대 값을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여기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결국 다 집어넣어 봐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 여기에 있는 이 t1에 대한 것을 요 위에 식에다 넣고,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t2에 대한 것도 저 위에 식에 넣어 가지고 정리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뭘 좀 고민하냐면은, 어쨌든 저기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차수를 낮춰야 되는데, 여기 1학년 때는 잘 보면 얘가 0이 되어 있을 때 이 부분 있지?
이게 0이 되어 있으면 얘는 최소한 1차 이하에 대한 다항식으로 일단 낮추어 줄 수 있다는 것을 아마 1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여기 참고로 한번 적어 봅시다. 참고. 자, 지금 어떤 거냐면 여기 위에 있는 3t의 4제곱 빼기 5t제곱 더하기 2t를 여기에 있는 6t제곱 빼기 6t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에 대한 나머지만 찾으면 돼. 나머지. 자, 그래서 요거를 그냥 직접적으로 한번 나눠보자. 자, 요거 잘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3t 4제곱. 자, 여기 3차항은 없고요. 2차항은 마이너스 5t 제곱. 1차항은 여기 2t, 상수항은 0. 이렇게 해서 표현하고, 자, 저기에 6t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없애주려면은, 여기가 얼마가 필요하냐면 2분의 1t 제곱에 대한 것이 필요해. 그래서 곱해주면 여기가 3t에 대한 4제곱, 마이너스 3t에 대한 여기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t에 대한 제곱. 그래서 얘를 일단 빼줍니다. 자, 3t 세제곱, 마이너스, 조금 올릴까요? 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1t에 대한 제곱, 여기 더하기 2t에 대한 값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과정으로 여기에 2분의 1t를 걸어줘. 그러면 여기는 3t에 대한 3t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2분의 6t니까 여기 3t에 대한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t에 대한 것이 되겠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일단 빼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t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3t, 여기 뒤에 0, 이게 나와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값하고 요 값을 없애주려고 일단 하다 보니까 얼마가 필요하냐면은 여기에 12분의 마이너스 12분의 5t? 5가 좀 있으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여기 12분의 5를 가져가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5t에 대한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여기는 2분의 여기 5t,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여기 12분의 5에 대한 값이 되고, 자, 이때에 대해서 계산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t, 여기 어이구 좀 올립시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여기 12분의 여기 5라는, 자, 이와 같은 값이 일단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선생님이 적었던 방법으로서 일단 하나 풀이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이 방법은 대부분 다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법으로 여기 다시 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 방법은 뭘 하냐면, 자, 이 부분을 아예 이렇게 바꾸자. 자, t제곱은 넘어가서 6을 나눠주면 t-6분의 1에 대한 것이 될 거니까, 자, 저기 위에 있는 여기 3t에 대한 4제곱 마이너스 5t에 대한 제곱 더하기 2t라는 것은 여기에서 요 t제곱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3에 t-6분의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5에 t제곱 대신에 t-6분의 1 더하기 2t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식에 대한 것을 전개를 해주면 3t 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t니까 여기가 t, 그 다음에 36분의 1과 여기 3에 대한 것이니까 12분의 1 마이너스 5t 더하기 6분의 5 더하기 2t에 대한 값, 여기 나와지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보면 또다시 t제곱이 있으니까 아까 t제곱을 다시 넣어주는 거야. 그래서 t-6분의 1. 그 다음에 여기 t에 대한 1차항을 모아주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여기는 12분의 1, 여기는 6분의 5. 요건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자. 자, 그래서 여기 t에 대한 1차항을 일단은 정리를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t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를 12분의 라고 통분을 해주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6, 두 번째에 대한 것은 아니죠.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가 얼마가 되죠?
여기가 10에 대한 값, 얘가 나와집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t, 여기 더하기 여기 12분의 5에 대한 값이 일단 나오게 됩니다. 아, 여기에 하나가 여기 잘못됐네요. 뭐 조금 계산이 이상하죠. 맨 마지막에 여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선생님 좀 착각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아이고, 다시. 자, 여기 플러스 이렇게 해서 좀 바꿔줄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나 아니면 여기에서 조식을 변형해서 나오는 결과나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아까 위에 있던 요것에 대한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절대값이니까 자, 먼저 t 꼴 1일 때 t1일 때에 대한 값과 t2일 때에 대한 값을 한번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건데 자, 요 식에다가 t1과 t2에 대한 값을 대입을 합니다. 자, 여기 밑에다 적을게요. 자, 일단 절대값에 대해서 해줘야 됩니다. 선분의 AB는. 자, F의 T1에 대한 것은 결국 여기는 마이너스 T1 더하기 여기 12분의 5에 대한 값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T1, T2는 요 위에 있는 요 방정식 근을 만족하는 거거든. 그래서 식을 줄여서 요 식에 대한 것을 일단 해주면 되겠고, 자, 이때 T1에 대한 것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분의 3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여기 12분의 5. 그래서 여기를 통분해주면 여기가 12분의 여기가 얼마가 되지?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6에 대한 값 더하기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1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이 나와지고 그 다음에 t2에 대해서 한번 구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t2 더하기 12분의 5 그 다음 여기도 저기 있는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6분의 3 플러스 루트 3 더하기 12분의 5에 대한 것을 계산하니까 여기는 12분의 여기가 얼마가 되죠?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 여기 2배 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2루트 3에 대한 값이 나와지지. 맞나?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정리를 해주면 둘 다 마이너스 있어서 자, 여기 있는 값은 여기가 12분의 1 플러스 2 루트 3에 대한 값이 나와집니다. 아, 여기 위에도 하나 빠졌네요. 자, 이렇게 일단 두 개 다 넣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요 값과 여기에 나오는 요 값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니 밑에 있는 값의 절대값이 더 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답을 써줄 때는 이래 해야 되겠지. 자, 정답은 자, t 이꼴 얼마를 했냐면 저기 6분의 3 플러스 루트 3 요것일 때 바로 최대에 대한 값. 자, 최대 값은 저기 12분의 1 플러스 2 루트 3. 자, 요것이다 라고 일단 해주면 얘가 완벽한 일단 정답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번 문항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논제에 대해서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다. 자, 첫 번째 여기 나오는 제시문은 뭐 어려운 것보다는 얘는 그냥 치환 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뒤에 있는 부분에서 이거를 x라 치환해 가지고 자,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자, 적어 볼까요? 자, x는 여기 gt에 대해서 일단 해주고 바로 dx는 g 프라임 여기 t의 dt에 대한 값이니까 요 뒤에 있는 값이 여기 dx로서 일단 치환이 된다 하는 건데 결국 이게서 요 공식을 아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아, 이 문제에서는 치환 적분이 뭔가 어디인가 쓰인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자, 여기 0에서부터 이 사이에서 이제 정의된 증가함수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실수 a는 2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일단 여기 좀 가져올까요? 잠시만요. 자, 요걸 요쪽 페이지 가져와서 좀 이야기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건데, 자, 여기 조건은 뭐가 돼 있냐면, 여기 보세요.
조건은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 약간 느낌이 어찌 보면은 평균값 정리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는 평균값 정리를 뭐 적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다 라는 거야. 자, 두 번째, f0가 0에 대한 값을 가집니다. 자, 세 번째, 자, 요게 0부터 1 사이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이와 같은 값이 정의가 될 건데, 보통 이런 것을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라 좀 불러줘요. 그래서 여기, 미리 좀 하나 좀 구해주면, 일단 내가 요 사이에 있는 것들 중에 좀 특이한 점은 0과 1이 있으니까, 첫 번째 요 식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하면, f의 1 더하기 a의 f의 1 이꼴 3에 대한 값이 되어서 이때 f의 1에 대한 값은 얘는 a 플러스 1분의 3에 대한 값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 두 번째 여기다 1을 대입해주면 f의 여기 2 여기 더하기 a 곱하기 f의 0에 대한 값은 3 여기 될 거고 자 조금 전에 여기 니은에서 보면 요 값이 0에 대한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찾는 f의 2에 대한 값은 일단 3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지금 나와진다. 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까 여기 증가함수가 되어서 우리가 대략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어. 일단은 여기 3번에서 보면은 0과 1 사이에서 일단은 여기 정의를 하는 그래프다 라고 일단 봐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때 0일 때 0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자, 2일 때 여기 3이라는 값 이렇게 있다고 한번 봅시다. 얘가 3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가 바로 y 이꼴 여기 fx에 대한 그래프 요게 될 거고 요 노란색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기는 요 식에 대한 것을 일단은 뭐 만족한다 라고 이제 봐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또 표시를 해주면 요 1일 때에 대한 요 부분의 값이 있지. 자, 얘가 a 플러스 1분의 여기 3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현재 2보다 큰 것이니까 사실상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얘는 1보다는 작은 값이다 하는 건데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일단 알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했냐면, 자, 여기 보세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에 대한 요 아래쪽, 그죠? 요렇게 생긴 요 아래쪽에 대한 넓이가 얘가 2라는 것이 될 건데, 일단 그거는 좀 참고적으로 봐주고, 요건 좀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자, f에 대한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이것의 정적분에 대한 값이 최대가 되는 실수에 대한 것을 한번 구해 볼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 그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에 대한 걸 한번 봐봐. 자, 일단은 여기 그림에 대한 걸 잠깐 보면, 요렇게 생긴 이 부분이 사실 요 y축을 기준에서 보면은 얘가 어떤 함수냐면 얘가 y 이꼴 gx라는 함수가 되는 거야. 역함수에 대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얘를 정의형을 보면 얘가 역함수가 되고 얘를 정의형을 보면 얘는 그냥 원래 함수 f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수위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미적분에서 역함수에 대한 정적분을 했을 때는 이런 것이 이제 되겠고 결국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걸로 일단 쓸 수 있냐면은 요게 주어져 있는 요 그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요쪽에는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요 곡선에 대한 것이 바로 y 이꼴 gx가 될 건데 그거를 0부터 요 점에 대한 값이 실제는 얘가 f의 1에 대한 함수값이 나와지거든. 그러니까 요 파란색에 대한 넓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걸 직접적으로 못 구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요 사각형이 있다. 사각형. 요 사각형에 대한 넓이가 1 곱하기 사실 f의 1에 대한 값이 되고 그 다음 뭘 빼냐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바로 fx dx에 대한 값을 일단 빼주면 된다는 사실이야.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 3번에서 보세요. 조금 확대를 할까? 자, 3번에서 자, 인테그랄 얘를 0부터 1까지 저 부분을 다 적분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적분한다.
자, 왼쪽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를 붙여주고 오른쪽도 1부터 여기 0까지 여기 적분을 딱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의 1 플러스 x의 dx 더하기 a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의 1 마이너스 x의 여기 dx에 대한 값 되고, 얘는 3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됐나? 자, 그리고 나서 좀 올라갑시다. 자, 여기 있는 것은 이제는 치환적분을 합니다. 우리 그 문제 제시문 있었죠? 치환적분을 하는데 얘를 t라 두고요. 그 다음 얘를 s라 둬가지고 얘를 치환적분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바뀌지. 자, 여기 옆에 쓰고 이제 지울게. 자, t를 1 플러스 x라 두면 dt는 여기 dx에 대한 것이 되니까 먼저 x가 0부터 1까지를 변하면은 t는 1부터 2까지 얘는 ft 여기 dt로 일단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s를 1 마이너스 x로 일단 두면 ds는 마이너스 dx에 대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적분 구간이 0부터 1까지 바뀌니까 실제 얘는 1부터 0까지 얘는 fs 여기 마이너스 ds 이거 이꼴 3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울게요. 자, 그래 놓고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하면 인테그랄 0부터 1, 0부터 1까지가 아니죠. 여기 1부터 여기 2까지 요 fx 여기 t 대신 이제 x를 적는다. dx.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부분은 요게 적분의 아래 끝 위 끝이 요 마이너스에서 싹 바뀌어주면 a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얘는 f의 x 여기 dx 이것이 일단 3에 대한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리고 한번 보면 여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여기 4번에서 보면 얘가 0부터 2까지에 대한 정적분이 나와 있어.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와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에 대한 것이 될 거니까 이때 이거는 결국 2에다가 요것을 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2 빼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여기가 fx dx에 대한 걸 쓰고, 그 다음 a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바로 fx 여기 dx에 대한 값이 얘가 3이다.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은 모아가지고 정리를 하면 a-1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에 대한 것이 얘가 1에 대한 값이 되니까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에 대한 것은 얘는 a-1분의 1라는 요와 같은 값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되겠습니까? 요걸 찾아냈어. 그러면 이게 어디냐면 이게 여기 있다는 거야, 여기.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이것에 대한 값이 최대가 돼야 되니까 결국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값을 일단 정리하면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f의 1까지 여기 gx의 여기 dx에 대한 값. 자, 얘는 여기 f1이 아까 위에서 구해놨습니다. a 플러스 1분의 3.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은 여기가 a 마이너스 여기 1분의 1에 대한 값이 되겠고, 얘를 통분해주면 a 제곱 빼기 1분의 여기가 3a 마이너스 3. 자, 밑에 적어볼까? 자, 여기가 3a 마이너스 3 빼기 a 플러스 1을 해주면 여기는 2a 마이너스 4에 대한 값. 자, 이것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바로 요게 결국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여기에 y를 여기는 a 제곱 빼기 1분의 여기 2a 빼기 4에 대해서 하되 문제에서 a가 2보다 큰 거에 대해서 최대값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미분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y'에 대한 것을 구해주면 자, a 제곱 빼기 1에 대한 제곱분의 2의 a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빼기 2a 마이너스 4에 곱하기 2a에 대한 것을 계산하고, 자, 요거는 a 제곱 빼기 1에 대한 제곱분의 2a 제곱 빼기 2, 그 다음 빼기 요걸 정리하면 4a 제곱 플러스 여기 8a에 대한 값. 자, 이렇게 나와지죠. 자, 여기 조금 복잡하니까 오른쪽으로 여기 좀 올라갑시다.
자, 그럼 얘는 자, a제곱 빼기 1에 대한 제곱분에 요거를 정리를 하니까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8a 빼기 2에 대한 값이 되니까 결국 이거 이꼴 0을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거 위에 분자가 0 되면 a 제곱 빼기 4a 플러스 1이 0 되고, 따라서 a는 여기 근의 공식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여기가 3 되는데 a가 2이므로 실제는 a 이꼴 2 플러스 루트 3에서 자, 여기에서 바로 뭘 가지냐면 극대이자 여기서 바로 최대에 대한 것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여기에 a에 대한 것을 요것에 대한 것을 해주면 되겠고, 자, 물론 여기에서 너희가 이제 정답에 대한 걸 찾아주려면 a 이꼴 2 플러스 루트 3을 원래 식에다가 그냥 대입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기 요 식에다가 자, 여기 요 식에다가 한번 대입을 일단 직접적으로 해보면 좀 복잡하죠. 자, 대입을 하면 2 플러스 루트 3에 대한 제곱 빼기 1분의 저기 2배 하니까 4 더하기 2 루트 3, 그 다음 빼기 4에 대한 것을 요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아마 이거 정리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은 결국 여기에서 최대값 여기에 대한 것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왜 여기에서 그 극대값을 가지냐면 사실상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 있고 2 플러스 루트 3이 있는데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얘가 음수니까 요거보다 작은 쪽에서는 음수, 요 사이는 양수, 요거는 음수. 그래서 얘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바로 극대이자 바로 최대에 대한 것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결국 최대가 되는 실수값을 찾아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최대값을 일단은 찾아주면 일단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기 확률에 대한 문제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을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대학별로 일단은 확률을 그 논술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확률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요 문제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여기 문제를 보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일 때에 대한 건데 요거는 두 개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에 대한 것이 얘는 각각에 대한 확률에 합하고 같다라는 것이 있는데 요걸 좀 이해하기 좀 쉬우려면 결국 배반이라는 것에 대한 뜻은 두 개가 일단 집합이 되어 있을 때 서로소가 되어 있는 경우 이 A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과 B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합을 해주는 게 A 또는 B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조건부 확률을 일단 배우지 않은 친구는 그냥 이런 확률에 대한 것이 있다 일단 봐주면 됩니다. 자, 여기 제 지문은 이렇지만 실제 밑에 문제 풀 때는 위에 있는 내용을 크게 뭐 의식 안 하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항을 좀 떼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요걸 요렇게 떼서 한번 옮겨 봅시다. 자, 옆으로 좀 가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여기 문제. 자, 이게 확률의 일반적인 문제 유형입니다. 확률은 좀 말이 좀 깁니다. 자, 보면 흰 구슬 여기 2개와 그 다음에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흰 구슬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보고요. 자, 검은 구슬, 자, 여기도 검은 구슬 3개 이렇게 있다고 이제 볼게요. 자, A부터 시작하여 A와 B가 흰 구슬이 모두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흰 구슬 2개가 다 나올 때까지 번갈아 가며 구슬을 한 개씩 임의로 꺼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흰 구슬을 꺼낸 사람이 일단 승리한다고 할 때 다음 문항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봅시다. 자, 꺼낸 구슬은 다시 넣지 않는 건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중학교에서 배웠던 뭐 확률에 대한 것을 좀 더 확대했다고 일단 봐도 일단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A, 두 번째 B, 세 번째 A, 네 번째 B, 다섯 번째까지 가면 뭐 A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자, A가 승리할 확률을 한번 구해 봅니다. 자, A가 승리할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 1번 여기 밑에 쓸게요. 자, A가 어쨌든 흰 구슬이 모두 나올 때까지 번갈아 가면서 임의로 한 개씩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생각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자, 첫 번째 A가 이렇게 흰 구슬을 꺼내고, 두 번째 B가 검은 구슬을 꺼냅니다. 세 번째 A가 흰 구슬을 꺼내면 결국 A가 승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A는 첫 번째 검은 구슬을 꺼내는데 B가 흰 구슬을 꺼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A가 흰 구슬을 꺼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확률을 한번 구해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총 5개 중에서 먼저 A가 흰 구슬을 꺼내는 것은 2개가 있으니까 일단 5분의 2에 대한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구슬이 날아갔다고 가정할게.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남아있는 구슬은 4개 중인데 그 중에 검은색 구슬이 여기 3개가 있으니까 일단 3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 여기 없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자, 세 번째는 남아있는 구슬 중에서 흰 거, 요거 있죠? 요거를 끄집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 3이 없어지고 2 하나 약분해주면 얘가 10분의 1에 대한 것을 가집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첫 번째에서 총 5개에 대한 것 중에 검은색에 대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5분의 3에 대한 것이 되겠고, 두 번째, 남아있는 여기 4개. 자, 요거 끄집어냈다고 볼게. 요 4개 중에서 B가 흰 구슬을 꺼내야 되니까 2. 자, 그럼 B 요걸 꺼냈다고 가정하자.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A가 다시 흰 구슬을 꺼내면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10분의 1에 대한 것이 되어서 결국 이거 2개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P가 승리할 확률을 우리 보통 PA라 표시하는데 얘가 10분의 2 또는 0.2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잘 보면, 잘 봐봐. 자, 밑에는 5, 4, 3, 5, 4, 3 하나씩 이제 빼니까 하나씩 작아지고, 자, 위에 있는 값은 잘 보면 2, 3, 1, 3, 2, 1로 되어 있지만 실제 여기에 앞쪽에는 이 2, 3이 2개 바뀌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하나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 그냥 이 경우가 2가지가 되니까 이때 10분의 1에다가 그냥 곱하기 2를 해도 여기는 이와 같은 정답에 대한 것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에 대한 정답을, 첫 번째는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일단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언제의 경우냐면, 요기 1번입니다. 자, 2번. 요거는 이제 그 3번 만에 A가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A가 이렇게 될 수 있어. 뭐냐면, 첫 번째 A, 두 번째 B, 세 번째 A, 네 번째 B, 다섯 번째 A인데, 결국 요 마지막에 흰 구슬을 꺼내고요. 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흰 구슬 하나를 제외한 그 흰 구슬 하나와 검은 구슬 3개를 여기에 그 뽑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면 흰 구슬, 검은 구슬, 검은 구슬, 검은 구슬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검은 구슬, 흰 구슬, 검은 구슬, 검은 구슬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검은 구슬, 여기 검은 구슬, 여기 검은 구슬, 아니죠. 여기 흰 구슬. 그 다음 여기 검은 구슬 되거나 아니면 검은 구슬, 여기 검은 구슬, 여기 검은 구슬, 여기 흰 구슬 이렇게 되거나 해서 맨 마지막은 그냥 여기는 흰 구슬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총 몇 가지의 경우가 되냐면 4가지에 대한 경우에다가 이제 밑에는 보세요. 제일 처음에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그 다음에 뽑을 수 있는 것은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2가지. 해서 요 앞에 있는 것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첫 번째 요 맨 마지막을 보면 된다. 나머지 다 똑같으니까. 자, 첫 번째는 검은 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3가지.
두 번째 검은 공 하나 뽑았으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세 번째 역시 또 검은 공이 되려면 얘는 한 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제 남아있는 흰 공 두 개 중에 네 번째 흰 공에 대한 거, 그리고 다섯 번째 흰 공은 1분의 1에 대한 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계산해 보면 4, 4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나면, 자, 요거는 뭐 5분의 2인데 얘는 10분의 여기 4에 대한 걸 일단 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 자, 요건 좀 지울게요. 선생님 조금 착각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에 대한 확률과 두 번째에 대한 확률, 이 두 개를 더해주면 바로 PA, 즉 A가 승리할 확률은 10분의 6, 즉 5분의 3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번에 대한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열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만 잘 구해주면 된다. 자, 얘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B가 승리했을 때 B가 꺼낸 구슬이 총 2개일 확률인데, 사실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자, 앞에서 A가 승리할 확률이 5분의 3이 되면 반대로 B가 승리할 확률은 1-PA가 되죠. 왜냐하면 A가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5분의 2. 요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에 B가 꺼낸 구슬이 두 개가 될 확률에 대한 것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은 B가 승리할 확률. 자, 승리할 확률은 여기가 5분의 2. 자, 요것이고, 이렇게 적어 놓자. 그 다음에 B가 꺼낸 구슬이 두 개가 되려면 어떤 케이스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A, 그 다음 B, 그 다음 A, 그 다음 B, A, 이런 식으로 일단 가는데, 일단 B가 승리한다는 것은 어쨌든 흰 공 두 개가 흰 공 두 개가 다 뽑히면서, 그리고 B가 마지막으로 흰 공을 뽑아야 되니까 마지막 A는 제외하고 마지막에 여기 B가 흰 공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대한 것은 어떤 거냐면 흰 공 하나와 검은 공 두 개가 이렇게 뽑혀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놓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해 보면,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여기 총 세 가지에 대한 것이 나와지는 거야. 그래서 이때에 대한 확률은 일단 전체 앞에 세 가지, 자, 여기 세 가지, 이 곱하기 분모는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두 번째는 4가지, 세 번째는 3가지에 대한 값이 이렇게 있겠죠. 자, 요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요거 맨 마지막은 따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가령 우리가 여기 첫 번째는 요 부분에 대해서 확률을 구한다고 생각할게. 그러면 현재 흰 공 두 개니까 흰 공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흰 공 뽑아야 되면 2가지. 그 다음에 검은 공 3개 중에서 일단은 여기 한 개 뽑아야 되니까 3가지. 그 다음 검은 공 한 개 뽑았으니까 2가지 되겠고. 자, 여기서 맨 마지막은 공이 지금 2개 남아 있는데 그 중에 흰 공에 대한 것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해주면 여기가 약분이 일단 되고, 요거 약분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약분하면 2가 되니까 얘가 10분의 여기 3이라는 요와 같은 값이 일단 튀어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한 것을 하면 얘가 분모로 갑니다. 여기 공식이 이런 게 있어요. P에 뭐 B가 승리를 했다는 조건 하에서 B가 두 개짜리에 대한 것을 일단 끄집어내는 것은 P의 B 요것분에 P의 두 개짜리를 끄집어내면서 B가 승리하는 것이 되는데, 요 위에가 그러니까 두 개짜리를 끄집어내면서 일단 B가 승리하는 것이 될 거고, 실제 여기는 10분의 3, 밑에는 5분의 2에 대한 것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답은 4분의 3인데, 일단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이걸 공부를 하면은 금방 알겠지만 아마 조건부 확률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한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자, 흰 구슬을 꺼낸 사람은 연이어 한 개의 구슬을 더 꺼내는 규칙을 추가했을 때 A가 승리할 확률에 대한 것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니까 결국 추가를 더 한다면은 A가 승리하는 건데, 이것도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 A가 흰 거 뽑고 그 다음 또다시 A 이렇게 해서 뽑을 수 있어요.
그럼 아이고 여기 B가 아니지. 이렇게 해주면 결국 A가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자 A가 흰 공을 뽑아. 근데 다음에 A가 뽑는데 A가 흰 공이 아니라 검은 공을 뽑아. 그리고 그 다음에 B가 일단 있는데 B가 만약에 검은 공을 뽑으면은 얘는 흰 공을 다시 A가 뽑아주면은 얘가 끝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일단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여기에 B가 두 번째 흰 공 꺼내면 B가 이기게 되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A가 흰 공을 뽑아냈을 때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처음에 A가 검은색 공을 꺼낸다. 그러면 B가 공교롭게도 검은색 꺼내줄 때가 있어. 그러면 그 다음 A가 돌아오는데 A가 이제 흰 공을 꺼내야 돼. 왜냐면 남아있는 공이 이제 검은 공 한 개, 흰 공 두 개가 남아있는데 만약에 A가 검은 공을 꺼내면 B는 반드시 흰 공을 꺼낼 수밖에 없거든. 왜냐하면 검은 공, 검은 공, 검은 공 하고 여기 그 다음 B가 될 건데 이게 흰 공밖에 없으니까 이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연이어서 A가 흰 공을 꺼내주면 이게 나와지겠고, 자, 그 다음에 A가 검은 공 꺼내는데 B가 공교롭게 흰 공 꺼내. 근데 A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B는 그 다음에 반드시 검은 공을 꺼내고 그 다음 다시 A가 흰 공을 꺼내주면은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나누어 줄 때는 A가 첫 번째로 흰 공에 대한 것을 꺼내느냐 아니면 A가 검은 공을 꺼내느냐 따라서 경우의 수를 일단 나누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해보면 전체 5개에서 일단 흰 공 2개. 그러면 여기 표시할게. 여기에서 흰 공 이제 하나 꺼냈어. 그럼 남아있는 것 중에 또 흰 공을 꺼내야 되니까 여기 1개. 그래서 여기는 10분의 1에 대한 확률에 대한 것을 가지게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여기는 5분의 첫 번째 2, 흰 공. 그 다음에 4분의 요 남아있는 것 중에 검은 공이니까 3. 그 다음에 남아있는 3개 중에서 검은 공 2. 그 다음에 요거 검은 공, 요 검은 공, 요 흰 공 뽑았다고 하면 이제 남아있는 것 중에 흰 공 1에 대한 것을 계산해 주면 되겠고, 이거 없애주고 요것도 약분하면 얘도 10분의 1에 대한 확률을 가지는 거야. 자, 그 다음 요거. 자, 요거는 5분의 첫 번째 3이 되겠죠. 검은 공이니까. 자, 두 번째 검은 공 2개, 4분의 2. 자, 세 번째 3분의 흰 공 2개. 네 번째 2분의 흰 공 나머지 하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해서 없애주면 얘도 10분의 1에 대한 것을 가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5분의 3, 그 다음 여기는 4분의 2, 흰 공이다. 그 다음에 여기 3분의 검은 공 2, 자, 마지막 여기 2분의 1 해주면 이것도 이렇게 없애주면 얘도 10분의 1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다 합쳐주면 얘는 10분의 4에 대한 것이 결국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와 같은 것이 일단은 되는데 아마 확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학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좀 생소한 부분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참고로 좀 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2번에서 우리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 B가 승리를 하는 경우분에 지금 여기 B가 2개를 꺼내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 B가 2개를 꺼내면서 승리를 하는 경우가, 그 다음에 B가 4개를 꺼내면서 일단은 4개가 아니죠. B가 공을 1개지, 그지? 자, B가 공을 1개 꺼내면서 일단은 승리를 할 수 있는 경우와 B가 공을 2개를 꺼내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경우 분에 B가 2개를 꺼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서 구하는 요 확률에 대한 것을 합니다.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한테는 조금 조건부 확률에 대한 것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일단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나중에 그 예시 답안을 좀 보고 조금 더 보면 자세하게 좀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일단 논제에 답을 하는데, 자, 첫 번째 있는 것은, 여기는 수 1에서 나오는 부분이죠. 반지름에 대한 길이가 r,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가 되면 부채꼴에 대한 넓이 공식 이렇게 된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미적분에서 이야기하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에 대한 극한값은 1이다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여기서 얼마나 많이 쓸지는 크게 좀 의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 공식인데, 여기서 이제 제시를 했다는 것은 일단 이 공식을 나중에 써라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문항으로 좀 넘어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문제 보면 좌표 평면 위에 원에 대한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원은 여기 중심이 t, 0이고 반지름이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원에 대한 교점 P와 Q라고 하고 이때 원 D에 대한 중심을 여기 R이라고 일단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 빗금친 부분에 대한 넓이를 AT라고 하면 요 부채꼴에 대한 넓이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 보시오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좀 얘는 한번 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서 요 부분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여기 나와 있으니까 먼저 보조 도구를 좀 사용할게요. 자, 이때 P에서부터 원점 O를 하나 좀 이어봅시다. 자, 있고 O에서부터 여기 R까지 하나 이어주고 그 다음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밑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이어주면 이것도 삼각형이 일단 만들어집니다. 먼저 답이 나와 버렸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것을 하냐면 요 부분에 대한 길이 값은 얘는 원의 반지름이니까 1.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길이 값은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 잠깐 적어 보면 선분 OP에 대한 것이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선분 OR에 대한 것은 얘가 t예요. 여기 보면 여기 t, 0이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선분 PR에 대한 것은 루트 T제곱 마이너스 1. 자, 이것이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라 할 수 있냐면 선분 OR에 대한 제곱, 즉 T에 대한 제곱은 선분 OP에 대한 제곱과 선분 PR에 대한 제곱, 즉 1 플러스 여기 T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거 얘가 성립을 한다는 거야. 자, 따라서 이때 뭘 알 수 있냐면은 결국 삼각형 여기 OPR은 바로 직각삼각형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때 이 부분에 대한 각이 얘가 직각에 대한 것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는 어떤 방법을 풀 거냐면 우리 여기 위에 제시문에 보면 여기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것에 대한 부채꼴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각을 세타라고 둘게요. 그런데 이 각이라는 것은 잘 보면 얘는 t에 대한 값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세타가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t의 값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결국 t에 대한 함수가 된다는 것을 좀 유념을 해 줘야 됩니다. 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다. 자, 조금 확대할까? 자, 각, 여기 O, R, 여기 P. 자, 얘를 세타, 여기 T라 일단 하면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하면, 여기에 그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알고 수 있는 것은 사인의 세타 T는 얘는 T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T라는 것은 여기가 T분의 자,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와 같은 두 가지에 대한 식을 여기서 일단은 찾아야 됩니다. 자, 이게 나중에 꼭 필요한 내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한편 여기 부채꼴 자, 부채꼴 PRQ의 넓이 AT를 했지? 그러니까 AT라는 것은 자, 여기에 보면 여기서 요 사이에 대한 각이 2세타 t에 대한 것이 돼.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그 다음 곱하기 선분 PR에 대한 제곱 그 다음 곱하기 여기에 요 각에 대한 것이 얘가 2세타 여기 t에 대한 값이 되겠고
이때 2에 대한 것은 없어지고, 자, 여기서 PR이 아까 위에 있죠. 여기에 T제곱 마이너스 1에 여기 세타, 여기 T라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가 AT에 대한 것인데, 뭐, 이까지는 너희들이 어려운 건 아니야.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DT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되니까, 요거를 A를 T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해라는 거야. 자, 미분을 하는데, 요 부분은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T에 요게 세타 T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T제곱 마이너스 1에 세타 여기 T의 프라임인데, 요거를 이렇게 쓰자. D 세타 DT에 대한 값이다. 자, 요걸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과연 너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느냐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세타가 아니고 세타가 T에 대한 함수가 되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찾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 여기에서 얘를 가져올게요. 자, 가져와서 자, 저기에서 양변을 t에 대하여 미분하면, 자, 여기는, 자, 코사인, 여기 세타 t가 되고, 얘는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에 의해서 d 세타 dt가 되고, 그 다음 요거는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나와질 거고,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이 d 세타 dt니까 d 세타 여기 dt라는 것은 요거를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t분의 1, 그 다음 곱하기 코사인 여기에 세타 t분의 1에 대한 값이 되는데, 아까 앞에서 코사인 세타 t에 대한 것을 구해놨으니까 이거를 요 식에다가 일단 대입을 해주면 따라서 여기 d 세타 여기 dt는 마이너스 여기 t분의 1에 요걸 역수를 취해주니까 루트 여기 t 제곱 마이너스 1 이것분에 여기 t 잠깐만요. t 요것이 나와집니까? 아, 여기 제곱이 빠졌네요. 그죠? 여기 또 제곱이 또 빠졌네. 그래서 여기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여기 t의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라는, 자, 이런 식이 결국 구하고자 하는 바로 d 세타 dt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서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식이 조금 복잡해졌죠? 자, 그래서 저기 DADT에 대한 것을 요 오른쪽에 다시 쓰면은 얘는 ET 여기 세타 T 여기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T 제곱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여기는 T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요것이 될 거니까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해주면 ET 여기 세타 T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에 여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여기 약분이 될 수 있다. 얘는 t분의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얘가 나와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할 것은 결국 여기에 대한 극한값을 지금 보내는데 사실 뒤에는 이거는 극한값 보내면 바로 나와요. 문제는 얘에 대한 극한값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죠? 왜냐면 이것에 대한 극한값을 너희가 하려면은 미적분에서 그 위에 여기 제시문에 주어져 있는 거 요것의 극한값을 찾는 방법이 그 미적분에서 한번 표시가 되어 있었어. 자,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은 너희가 기억을 하는가 모르겠다. 세타가 양수일 때 요 작은 값이다. 여기 필요한 것은 사인의 요게 세타 그 다음 여기 세타, 그 다음 여기 탄젠트 여기 세타가 얘가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요거는 미적분에서 일단 보통 설명이 되어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은 되어 있고,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 결국 여기 세타 t라고 일단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t에 대한 것을 여기에 곱해주면
이 t 여기 사인의 여기에 세타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t의 여기에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이 t의 여기 탄젠트 여기 세타에 대한 값이다. 얘가 일단은 될 거야. 그런데 아까 앞에서 그 사인 세타가 t분의 1이니까 요 식은 2t 곱하기 여기는 t분의 1 여기 되겠고, 자 2t 세타 여기 t야. 자 그 다음에 2t에 자 여기에서 우리 안 구해졌지만 탄젠트 t라는 것을 보면 요것분의 얘가 탄젠트 t가 될 거니까 얘는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요게 나와죠. 그래서 자 요거 좀 올릴게요. 자 2t에 여기 세타 t, 그 다음 여기는 루트 여기 t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t가 되겠고, 이때 양변에 t를 0, t가 아니죠. 맞죠? t를 0 플러스로 가면 2는 여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갔을 때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1분의 2t에 대한 값도 여기서 2에 대한 값을 일단은 가는 거야. 그쵸? 여기 보니까 t가 0이 아니네. 미안합니다. 이거 무한대다, 무한대. 자, 요것도 무한대. 우리 저기 문제 조건에서 선생님 잠깐 깜빡했어요. 0인 줄 알고 있더만은 여기 t가 무한대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이 부분이 일단 2로 가고, 요 부분도 역시 2로 가게 되어 있으면 결국 가운데 있는 값,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2t에 여기 세타 t에 대한 값도 역시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요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가 2가 되고, 결국 뒤에 있는 값, 자 여기도 한번 써볼까. 자 여기 참고로 하면 안 되겠지. 자 또 여기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t분의 루트 t 제곱 마이너스 1이 얘는 1에 대한 것이 되는 거야. 자 따라서 결국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dA 여기 dt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의 극한값 2, D에서 극한값 1이 되어서 얘는 극한값 1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조금 복잡한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처럼 d 세타 dt를 구할 때는 일단 세타와 t가 관련되는 식 하나, 물론 사인 말고 코사인을 기준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d 세타 dt에 대한 값을 하나 찾아내면 어떤 식이 나와질 거고, 그거를 대입해서 이제 극한값을 구하는데,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식에 대한 값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그 미적분 책에 찾아보면 있을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세타분의 사인 세타에 대한 극한값을 구할 때 요 식에 대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부채꼴로 가지고 부채꼴의 넓이와 삼각형에 대한 걸 가지고 일단 해주면 되거든요. 잠깐 좀 시간 좀 할애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자, 여기 추가적으로 자,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자, 얘를 어떤 게 하냐면 여러분들 아마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이 될 건데, 자, 부채꼴을 좀 가져와야 돼요. 자, 일단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에 대한 길이가 1인 이와 같은 부채꼴에 대한 걸 하나 가져오자. 자, 여기가 1. 자, 여기 각이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연장하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해서 접하는 이렇게 수직인 선을 일단 그어주고, 그 다음 요점과 여기는 요 점에 대한 걸 이렇게 이어줄게. 그럼 여기를 A, 우리 여기를 편의상 B, 얘를 C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첫 번째 삼각형 여기 O다. 자, 이 삼각형 OAB에 대한 것은 부채꼴 여기 OAB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삼각형 OBC에 대한 것보다 얘가 작은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요 삼각형에 대한 것은 두 변이 1과 1 되면서 그 사이 각이 세타가 되니까 얘는 2분의 1, 1의 제곱, 여기가 사인 세타, 여기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2분의 1에 요거는 부채꼴에 대한 넓이니까 1의 제곱, 여기 세타가 되고, 자, 세 번째는 얘가 1이 되고 얘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이와 같은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1, 여기 탄젠트, 여기 세타가 나와지겠지. 그래서 너희들 이제 눈에 보이다시피 이런 것들은 다 없애주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이 얘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 세타, 여기 탄젠트 세타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해서 요 관계식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희가 이제 미적분 책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일단 해도 되겠고, 아니면 이걸 직접적으로 보여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채점할 때 그냥 이 부분만 일단 보고 채점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좀 수식에 대한 거라든지 좀 기호를 조금 착각을 해서 일단은 그 진행 과정에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좀 많이 양해를 바라고요. 일단 이까지가 2021학년도 숭실대학교 수리 논술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였습니다. 자, 요걸 잘 정리해서 일단 선생님 그 카톡방에다가 일단 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